네. 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내리신가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미리 인사드리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슬기로운 뇌경색 대응책 예방 관리법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쭉 말씀드린 걸 오늘은 물론 예방의 폭이 주된 목적인데 그걸 이제 발상을 전환을 해서 뇌경색 발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 이건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물론 증상이 매우 심하면 응급실로 가야겠죠.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매우 심하다는 게 이제 갑자기 반신마비로 보행이 걷기가 불가능해지든가 아니면 한쪽 팔다리로 팔만 들어 올릴 수 못할 정도로 좀 심하게 마비가 오다든가 아니면 한쪽 팔 마비하고 한쪽 얼굴 마비가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의식 소실 후에 회복이 덜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물론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실제 전체 뇌경색 환자 중에 굉장히 극소수예요. 응급실 실제 방문을 해야 될 만큼 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덜 심한 증상이 와도 이제 겁이 나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당일날 MRI 촬영 가능한 신경과 외래로 가셔도 됩니다. 신경과 중에 MRI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뇌경색 보는 MRI는 급성기 MRI는 DWI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게 찍을 수 있는 한 2분이면 찍을 수 있는 그런 3테슬라 기계로 2분 찍을 수 있는 그런 초스피드하게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금방 알 수는 있어요. 뇌경색인지 아닌지. 주로 붐비는 응급실 가가지고 오히려 기다리다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방법이 있다고 디퓨전 MRI DWI라는 좀 일종의 특별한 MRI가 있어요. 그걸 특별하다 해서 특별히 조영제 쓰거나 검사하기 힘든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더 간단한 거고요. 그거 보면 금방 알 수는 있어요. 뇌경색이 아닌지. 뇌경색이 이제 문제는 이제 언론 보도에 연관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종종 되고 하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 보면 이제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정맥 주사하거나 물론 골든타임 이내에 왔을 경우 아니면 혈전 용해 중재 시술 그러니까 무슨 시술을 해서 이게 혈관을 막힌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혈전 용해제 주사 같은 것도 사실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뇌출혈이 드물게 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환자를 잘 골라서 우리가 혈전 용해 주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보다 더 문제는 혈전 용해 중재 시술이 아주 드물게 필요한데 이 드물게 필요한 경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은 근데 이걸 잘할 수 있는 아무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65일 동안 24시간 상주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365일 하기는 절대 불가능하죠. 적어도 대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맨파워를 가진 병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는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혈전 용해 중재 시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요. 숙련된 전문의가 없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환자들은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결론 요점 뭐냐면은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이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화산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게 이태리 나폴리 근처에 있는 베수치오 화산인데 이게 휴화산이죠. 그래서 이게 뇌경색을 이제 화산이 터지는 걸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조용해 보이죠. 이 근처 마을들도 있고 이제 도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밑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용암이 있습니다. 그죠? 용암이 인액티브 그냥 활발하지 않은 게 있고 그다음에 좀 활발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게 용암이 이게 가득이 차고 이제 압력을 못 이기면 이게 뿜어져 나오겠죠. 이게 이제 활화산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화산이 터지는 건데 요게 뭐지
이게 좀 고혈압 고지혈증이 좀 비교하면 이게 뇌경색 위험 요소가 이게 숨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이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치료를 안 하면은 미리 예방적인 관리를 안 하면 이게 결국 뇌경색이 와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창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람 몸이 비하면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의식을 잃거나 뭐 해서 뭐 심지어 바로 사망하는 수도 있긴 하겠죠. 이런 엄청난 비극을 이제 방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한 게 뇌경색, 급성기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진단이 MRI 중에 DWI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좀 사진이 좀 약간 안 보이는데, 이게 보면 하얀색 이게 타원형 있죠. 이게 급성기 뇌경색이 생긴 겁니다. 이게요. 이게 오른쪽 뇌에 생겼기 때문에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환자거든요. 이거는 찍는데 2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찍자고 뭐 온 병원을 뺑뺑이로 돌아다니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뇌경색.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필수 의료가 굉장히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문제인데, 저런 게 생기기 전에 방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24년째 지금 이런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크게 개선이 안 되는 듯해요. 이게 이상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뇌경색 예방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MRA라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잘하는 이제 의사가 하면은 이게 비교적 정확하게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경동맥 오히려 경동맥 자체는 MR보다 초음파가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가정하에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혈전이 이제 동맥경화 반, 죽상경화 반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이런 혈관을 좁아지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빨간 부분이 피가 흐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혈전이 이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표준 말로는 죽상경화반인데 이게 혈관이 다시 말해 좁아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넓어졌는데 이런 데도 사실 약간 좁아져 있어요. 이 환자는 이게 좁아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많이 좁아지는 가장 심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초음파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0. 몇 미리 차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건 혈관 단면인데 빨간 부분이 피가 흐르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혈전이 좀 크게 앉아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 계통약을 써야 될지 말지 이제 우리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경동맥이 안 좋으면 이제 심장혈관도 거의 비례해서 좁아져 있거든요. 이분은 거의 틀림없이 심장혈관도 같이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같이 좁아졌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검사를 안 해도 거의 뻔합니다. 근데 이런 환자, 이런 게 많이 혈관이 좁아져 있다 가지고, 그럼 아스피린 계통약을 그러면 덜컥 쓰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MRI에서 보시면 이 환자는 이제 혈관 기형이 있으면서 뇌출혈이 이미 동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거 계속 쓰면 이게 뇌출혈이 재발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이게 물론 혈관이 더 이상 안 좁아지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이게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게, 여기서 뇌출혈이 진행되면은 출혈이 잘 안 멈춰요.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도 반드시 같이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요것만 해가지고 아스피린 쓰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드물지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치가 않은 문제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MRA인데, 혈관 보는 MRA 화살표는 여기 혈관꽈리 소면 뇌동맥류가 큰 게 있어요. 당연히 이분 위치가 나쁜 위치가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스피린 같은 거 쓰고 있다가 이 MRA 안 찍은 상태에서 아스피린 쓰다 이게 빵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급잡을 수 없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거의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경동맥 초음파뿐만 아니라 MRA도 같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건 혈관벽이 찢어지는 박리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뇌경색 예방에서 단기적으로 요건
아스피린을 씁니다. 아스피린을 뇌경색 예방에 위해서 무조건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백그라운드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아스피린이나 그 계통약을 쓰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근데 제가 언론에서 하도 이런 게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참 말이 좀 묘해요. 이제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영어로 emergency divers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럼 응급실 뺑뺑이 그럼 누가 그럼 과연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 36조 3항 보면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요. 국가라면 지금 현재의 정부입니다. 뭐 정부가 무슨 어떤 정부이든 대통령이 누구든 이런 당시에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럼 이게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궁극적 책임은 해당 정부 기관이 있는 거지, 민영 의료기관, 다시 말하면 병원 응급실 의사한테 있지는 않아요. 응급실 의사가 자기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 딴 데로 보냈는데 그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문제는 거의 모든 병원이 사립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몇 개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죠. 서울 동대문에 있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있죠. 경기도 일산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어요. 그것도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2개 있고 서울 시내는 동대문 하나 있고, 또 지방에는 또 거의 없어요, 또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책임 소재는 궁극적으로 해당 정부에 있는데, 이때까지 역대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을 아무도 안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립대 병원들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데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잘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로 이관하면 이제 복지부에서 대학병원들을 응급실 대대적으로 확충해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좀 이게 그때 뭐 부산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지금 청년 이게 뇌전증이었던 것 같고, 뇌전증이 심하게 이게 안 멈추면은 이게 결국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시간 20분 지난 뒤에 15번째, 이 15번째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심정지 상태에 수용됐으니까 결국 사망하는 거죠. 그럼 뇌전증을 치료할 만한 뇌전증 환자를 신경과 중환자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신경과 중환자실을 빼드가 없던가, 이걸 치료할 의사가 없던가 했던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사법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요. 여기 보면 이제 신생아가 장 폐색이 돼가지고, 그럼 이게 소아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게 제일 아이디어라죠. 근데 소아외과는 국내에서 별로 몇 명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런 환자 갑자기 응급실에 들이닥치는데, 그러면 수술할 수 없으니까 뭐 딴 데 가라고 결국 뺑뺑이 돌릴 거냐, 아니면 외과 전문이라도, 소아외과가 아닌 그냥 일반외과 전문이라도 수술을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이 경우는 이제 외과 전문의가 이제 신생아를 수술을 했어요, 장폐색을. 그런데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신생아가 이제 건강상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응급실 그 당시 외과 의사는 환자를 살리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이게 환자 측에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배상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에요, 10억. 이게 1심에서는 무죄인데 또 2심에서는 또 엄청나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사법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판사들 견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는 10억이고 그중 1,000만 원은 수술한 외과에서 법원에 판결 났는데, 그럼 병원에서 10억 다 내겠어요? 아닙니다. 외과의사한테 그러면 니한테 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니 월급 압류하겠다, 몇 달 동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럼 수술하는 외과에서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냥 거의 노숙자 되겠죠.
그 누가 지금 응급실에서 이런 수술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건요. 당연히 안 하죠. 자기가 먼저 살고 봐야죠. 그래서 이 헌법에 보장된 이런 그 일종의 책임 소재, 건강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기관이라는 결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부가 운영하든 어디가 운영하든 국립병원들이나 아니면 국립대학병원들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져야 된다고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정말 좀 그렇죠. 이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근데 작년에 여러 사태가 이제 응급실 풍경을 많이 바꿔 놨습니다. 이 과거에 문제가 뭐냐면 응급실 경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응급실 공간과 의료진이 실제 중환 환자 오면 오히려 이 중환 환자가 진짜 응급 환자는 진료가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낮에 바쁘다는 핑계로 야간 외래처럼 응급실 이용하기도 해요. 응급실 오면 적어도 뭐 전공의가 해당 과 전공의가 봐 주긴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이기적인 형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응급실 진료비가 너무나 싸요. 뭐 요새도 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느 사태 전까지는 뭐 낮에 외래 가는 거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사태 이후에 응급실 근무의사들이 다수 퇴사했고 이게 그냥 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게 응급실 의사들이 모자라니까 그 신경과 의사들도 많이 이제 밖으로 나갔겠죠. 그다음에 근데 뇌경색 환자, 심한 뇌경색 환자를 치료할 그런 신경과나 신경외 전문의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려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맨파워가 엄청 딸리니까. 그리고 응급실 자체가 24시간 365일 커버를 해야 되니까 더더욱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중재 시술, 혈전 용해술 가능한 전문의는 태부적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런 뇌경색으로 응급실 갈 만큼 심하게 뇌경색을 발생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가 굉장히 더더욱 중요한데 근데 이게 참 답답하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잘만 관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든 뭐 가족력이 있든 이 경동맥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경동맥 초음파는 대충 하면은 잘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0.1mm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재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마나 다들 잘하는지 알지 없지만 이게 경미한 이상이 있으면은 이 원인 질환 경동맥 혈관 두께를 재는 거죠. 두께가 좀 두꺼워져 있으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 원인 질환이 열 몇 개가 돼요. 이런 걸 또 잘 찾아내서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이제 죽상경화반이라고 그러죠. 이게 1.5mm 이상 되는 걸 이제 죽상경화반이라 그러고 그럼 아까 사진을 다시 돌려보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죽상경화반이라 그럽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혈관 암벽이 뭐가 쌓여 있죠.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에다가 혈소판에다가 염증세포에다가 막 뭐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져요 이게 아무리 아스피린을 써도. 이게 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죠. 저런 걸 이제 이렇게 발견되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걸 일단 LDL 콜레스테롤이 첫 타겟이죠. 이게 100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한 항혈소판 약 이런 이제 뭐 실로스타졸 같은 약인데 이런 복용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자체는 뭐 3-4개월 뒤에 피검사에서 많이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경우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 혈류 속도도 중요합니다. 혈류 속도가 증가되어 있으면은 MRA 검사까지 해 가지고 협착 소견이 확실하면 그때는 좀 더 강한 약을 써야 될 수 있죠. 뭐 아스피린 같은 거. 그리고 아스피린 또 유사약들은 이거는 굉장히 잘만 쓰면 굉장히 이게 뇌경색 예방에 필수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뇌 MRI 검사 같은 데서 아까 보였는데 뇌출혈 흔적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아까 뇌출혈 같은 게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 뭐 아스피린, 특히 아스피린이 더 문제죠. 아스피린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다른 약보다. 그래서 그 클로피도그렐 약 대신 많이 썼는데 요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동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MRA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MRI 같은 거는 뭐 해마다 할 필요 없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용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 원인 질환 치료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 실천이 어려서 그렇지. 고혈압 환자는 싱겁게 먹기 그죠? 당연히 싱겁게 먹어야 되고 금연 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이게 혈관이 더 빨리 나빠져요, 이게요. 물론 담배 피우는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금연약 같은 거 챈픽스 같은 약이 뭐 정부에서 하는 금연 프로그램 가입된 병원에서는 거의 무료인데 어쨌든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금연을 하려면 본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죠. 충분한 수면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과로나 과음은 금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상기적 육식 중 기름기 특히 고지혈증 있으면 기름기 많은 음식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산이 많이 증가하면 이제 통풍이 되죠. 요산도 많이 이게 뭐 10 이상 이렇게 많이 높으면 이게 혈관을 나쁘게 하는데 요산은 아주 작은 이 크리스탈 같은 거냐 유리 조각 같은 겁니다. 아주 미세한. 그런 게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특히 그 콩팥 혈관도 손상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요산이 증가되어 있으면은 이게 술이나 육고기를 피하셔야 되죠. 특히 맥주 같은 거 피하셔야 되고 육고기는 이제 단백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단백질은 대신에 이제 두부나 콩이나 이런 뭐 그다음에 그 같은 걸로 이제 대체해야 되고 생선 같은 걸로 대체해야 되고 호모시스테인 이 피임새에서 하면 호모시스테인 증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건 이제 해당 건강식품을 복용해야 되는데 호모시스테인 낮추는 음식은 뭐 쇠고기 간이라든가 뭐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식품만은 미미하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경우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B12, B6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타겟 이런 게 이런 특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5가 커트라인인데 아이디어력은 13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고지혈증 약이든 고혈압 약이든 이제 약 복용하는 게 요령이 필요해요, 사실요. 물론 식후에 먹는 게 제일 뭐 흡수가 적고 좋긴 한데 아침밥 안 먹고 출근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건 혈압약 아침에 매일 안 먹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식전 식후 예하보다 매일 빠짐없이 이게 약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식전은 그러니까 식전에 뭐 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약은 저녁에 먹고 고혈압약은 아침에 먹는데 두 번 먹기 번거롭다 그러면 아침에 몰아서 뭐 고지혈증도 아침에 먹어도 되긴 됩니다.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뭐 식전 식후 가릴 것 없이 그냥 빠짐없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처방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인제 자주 오기가 뭐 싫어서 그런지 번거로워서 그런지 뭐 6 개월 뭐 이상 1 년 정부에서 6 개월 이상 못 주게 막아 놨긴 했지만 그래서 4 개월 이상 장기간 처방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3-4 개월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먹는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약들은요. 물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약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뭐 2-3 주 뭐 한 달 간격으로 볼 수 있는데 고혈압약은 처음에 이제 세게 쓰면 이제 나중에 어지럽거나 기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장기간 뭐 6 개월 1 년씩 이거는 본인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는데 뭐 몇 달 동안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체중에 따라서 고혈압약도 조절해야 될 수 있는 거고요. 식생활이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2-3-4 개월 그 인터벌로 2 개월이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3-4 개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상 약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혈압약 드셔야 됩니다 하면 뭐 운동해서 빼겠다. 운동해서 거의 안 빠집니다, 별로 혈압이. 그다음에 물론 엄청나게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확 빼면 물론 이제 좋아지긴 하죠. 요새는 뭐 비만약도 마원자로 위고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뭐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살 빼기는 많이 쉬워졌어요. 부작용도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요런 과도한 염려는 뭐 본인한테 건강에 오히려 해로워요. 뭐 걱정되는 게 있으면 처방해 주는 의사한테 그 진료실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만 상상으로 뭐 이제 과도하게 걱정해서 뭐 처방한 약도 안 먹고 이러면 본인만 손해죠. 임의로 중단하는 거는 대부분 이력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고지혈증 약은 다행히 뭐 물론 평생 먹는 경우도 많은데 3-4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하면서 약 근데 약 용량을 조절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거 고지혈증, 고혈압 다 방치하면은 이 혈관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혈관을 나쁘게 할 요소가 결국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요산 그러니까 통풍 같은 것도 있고요. 만성 염증성 질환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쇼그레닌이 뭐니 대장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호모시스테인 높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포프로테인 A라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거는 고지혈증 좀 특수한 피검사인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문제예요. 이게 그 왜 잠하고 뇌경색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할 수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은 뇌경색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거 무호흡증은 이제 증상이 이제 코 골고 낮에 졸리고 쉬기 필요하고 집중력 저하 이런 것도 있으면은 그리고 더불어서 두통도 일으킬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두통 있거나 이러면 이제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도 근데 이 목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목이 좁아져 있어요, 진찰해 보면은. 그래서 그럼 야간에 수면 다운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요. 그럼 국민건강보험증이기 때문에 비용은 별로 안 들어요. 10만 원 남짓 들고요. 거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증이 됩니다. 이 수면 검사는 이제 무호흡증 진단에 필수적인 건데 하룻밤 자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물론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 하는 거죠. 검사 결과에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이제 심하거나 하면은 양압기라는 치료기가 있어요. 이게 밤에 잘 때 조그만 이게 마스크로 된 기계를 차고 작용하는 거죠. 이게 일 주일에 5일 이상 한 번 할 때 4 시간 이상 하룻밤에 4 시간 이상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물론 이제 처음엔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냥. 근데 대부분 적응을 잘합니다. 양압기 원리가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양압기 압력을 이제 프레셔를 이제 양으로 포지티브하게 이게 그 뿜어 주는 거죠. 목 안에 그 기도가 안 막히도록.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 증상이 피로감이 좋아지고 집중도 좋아지고 낮에 졸지도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좋아해요. 이게 잘 적응만 잘하면. 그다음에 양압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양압기 치료기는.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대여 비용이 워낙 저렴하고 근데 양압기 치료기 자체는 병원 자체에서 치료는 취급을 안 하고 그 보험공단에서 인정한 그 회사들이 있어요, 양압기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갖다 주죠. 그러면 그걸 거기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 5일 이상 이제 밤에만 착용 물론 낮에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요렇게 하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반영구적으로 양압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대부분이 고혈압 말고는 대부분 이제 피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겠죠. 특히 호모시스테인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나빠지는 겁니다. 간과하기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슬라이드 잘렸는데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러면 뇌경색 방지하기 위해서 뭘 어떤 검사를 해야 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면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한마디로 줄이기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자기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경동맥이나 뇌혈관 이런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머리 MRI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확한 혈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을 잘못 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집에서 대충 재면서 그걸 이제 맹신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혈압을 정확히 보는 방법이 이제 물론 병원에서 주의 깊게 잘 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혈관 탄력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혈압이 그동안 높은 사람은 혈관이 딱딱이 굳어져 있거든요.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면 그 혈관 탄력성을 보면서 동시에 혈압을 재게 돼 있어요. 그런 검사가 정확한 검사, 비교적 간단한 검사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건 어려운 검사 전혀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서 뭐 5분도 안 걸리는 검사고요. 그러면 타겟 혈액 검사, 그러면 그 피 검사를 하자 그러면 어제 딴 데서 뭐 배 아파서 피 검사하니까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배 아픈 데 대한 피 검사만 내과 가서 간 거고, 배 아파서 한 건 뭐 췌장 검사나 뭐 여러 가지 했겠죠. 뭐 그런데 뭐 간 기능 검사했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배 아파서 한 피 검사랑 예를 들어 뇌경색 예방을 위한 피 검사는 완전히 다른 항목들입니다. 아까 말한 뇌경색 검사는 고지혈증물, 당뇨도 필요하고 요산, 호모시스테인, 염증 수치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동맥경화도 검사는 아까 방금 말한 이 정확한 혈압 측정을 동시에 하는 거고, 수면 상태, 아까 수면 무호흡증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사실은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이제 자주 마시는 분들은 뭐 불난지에 부채질하는 거죠. 훨씬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예방약, 아스피린 계통약을 먹는 걸 필요하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항혈소판제죠. 물론 이제 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심한 사람들은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돼요. 심방세동도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이죠. 저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데, 그 근육통 같은 거는 소량만 쓰면 별로 안 와요. 정말 그게 문제가 되면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도 있어요. 그 렉비오라고. 그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런 제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스타틴 말고 에제티미브라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의사분이랑 그 의논을 하시면 그래서 조절하면 되고, 결국은 이게 뇌경색이라는 활화산을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화산이 터지면 방법이 있나요? 소방 헬기 수백 대 동원해도 소용이 없는 건데, 마찬가지로 뇌경색도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뇌경색 혈전 용해술을 하려면 몇 시간 이내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다 놓치죠. 그러면 팔다리 마비가 굉장히 심하게 가서 평생 이제 휠체어 타거나 뭐 지팡이 짚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그냥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만 있을 때랑 이게 뇌경색 같은 게 발생했을 때랑 그 진료비가 10배 차이가 난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르러 막는 거고, 그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아니면 뭐 중간에 뭐 그 사회적인 이 문제도 되고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발 혈압 측정은 집에서 이게 맹신하지 말고 병원 가서 좀 정확히 재야 될 거고요. 병원 가서 또 이것도 뭐 병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담당 의사분이 혈압에 관심이 별로 없으면 또 이것도 잘못 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뇌경색 예방에 특화된 병원을 다니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뭐 그런 병을 잘 찾아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MRI가 있는 병원이 아무래도 좋겠죠. 왜냐하면 급하면 아까 말한 DWA라는 MRI를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뇌경색 금방 진단을 금방 가능해요, 그거는. 요새 미니 뇌졸중해 가지고 살짝만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도 디퓨전 MR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뇌경색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때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신경과 외래를 빨리 가서 신경과에서 디퓨전 MR을 찍어 보시면 돼요. 진단은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예, 물론 그 병원에 이런 디퓨전 MRI 화질이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물론 밤에는 신경과 외래를 뭐 이용할 수는 물론 없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응급실 간다 하더라도 좀 낮 시간대에는 어 잘하는 병원을 잘 찾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그 병원을 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은 본인 믿고 본인 건강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별로 신뢰도 안 하면서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갔다가 뭐 다른 의사분들이 처방하고 이 처방이 제대로 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사실 곤혹스러워요 사실요. 그 양반도 나름대로 그 의사분도 근거가 있어서 약을 처방했을 텐데 나보고 평가달라 그러면 그런 사실 질문 자체가 결례이고 그러면 믿지 못하면 가지를 말아야죠. 병을 바꾸든가.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의료 기관의 이용 행태도 사실 좀 점검을 하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어쨌든 요는 믿을 수 있는 병원을 가면 그 병원에다 맡기는 겁니다 본인 건강을. 그래서 90살 넘도록 이제 뇌경색 안 걸리고 살면 그게 가장 성공한 이제 그 그죠. 오늘은 이제 뇌경색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형태라든가.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질문 좀 받으셨습니다. 메뉴부터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요거는 통과할게요. 이거는 뭐 해당 우리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혈관 박리가 일어나는 혈관 막힘, 혈관 박리가 일어나면 혈관 스텐트 시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혈관 박리도 대부분 스텐트죠. 스텐트가 아니라 스텐트 시술을 그냥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주 심하면 스텐트 시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환자마다 다 달라요. 완전히 막히면은 스텐트 시술을 못 할 수도 있고, 막히기 직전에 해야겠죠. 이미 막힌 건 오히려 문제가 안 됩니다. 완전히 막히면은 뇌경색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막히기 직전에 뇌경색이 잘 일어나면 좀 심하게. 완전히 막히면 스텐트 시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잔잔하고 흐린 날 봅시다. 네. 60대 초반 여성. 뭐 있을 수는 있죠. 그건 뭐 어차피 언제 그래. 그럼 빨리 가서 MRI, 아까 디퓨전 MRI를 찍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뭐 가타부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빨리 내일 모레라도 가보시든가요. 근데 극히 최근에 생긴 거 아니면 응급실 갈 필요는 없어요. 뭐 그다음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분 나이가 많지 않은데 물론 젊은 나이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흔한 원인 고혈압을 방치하는 게 가장 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흡연, 고지혈증이 있어도 그냥 나 약 먹기 싫어하면서 그냥 약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뭐 많죠. 뭐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건 또 있고 아까 말한 거 다 해당됩니다. 뭐 고혈압이 뭐 물론 나이가 들수록 더 이게 발생률이 높긴 한데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비만한 사람들은요. 뇌 MRI, 뇌경색 위험, 뇌 MRI만 가지고는 위험을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뇌경색 위험을 알려면 아까 뇌 MRI 경동맥 초음파 적어도 그 세 가지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도 같이 필요한 거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볼까요? 뇌경색 후에 감정 기복 우울감. 근데 이런 건 극히 드문 현상인데 사실 그거는 뇌경색 자체로 인한 뇌 손상보다는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좀 떨어지고 뭐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우울증이 더 심해지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감정적인 이슈가 더 좀 증폭돼서 나타난다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우울증이 심하면 이제 정신과 진료 따로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우울증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중에 계속 1등입니다. 국가적으로 창피한 이슈죠, 이것도. 생각 많은 밤 내볼까요? 일반인 구분할 수 없죠. 이 의사들도 구분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뇌출혈은 일단 두통이 흔하긴 해요. 근데 두통이 없어도 뇌출혈 올 수도 있고 대형이 많이 다르죠. 뇌출혈이 심하면은 피가 고이기 때문에 피를 수술해서 빼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기 때문에 막힌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응책이 반대죠 사실요. 일반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본 수밖에 없어요. 평소처럼 보실까요? 40대 남자 뭐하고 집중력 감소, 머리가 멍해지고. 그래서 이분이 위험한데 알 수는 없는데 생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우리 뭐 일단 이것만 봐서는 일단 수면에 잠의 문제가 저 가능성도 많고요. 아니면 뭐 과로하면 번아웃 돼 있든가 아니면 뭐 우울증이 심하든가 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봅시다. 네. 오늘도 출근 중이시 70대 초반이시고 감각이 얼굴 감각이 뻣뻣하다. 요것도 신경과를 가긴 가야 되는데 글쎄 뭐 뇌경색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진료를 보고 담당 의사분이 판단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그냥 근육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과 모시고 한번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질문은 요걸로 마무리하고 뭐 어쨌든 1년 동안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 관계자 여러분들, 비욘드 관계자 여러분들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태규 내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